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그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시험도 있었고, 지금 제가 현재 주말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블로그에는 글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쓰려고는 하는데, 이 유튜브까지 찍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거의 2달 됐나? 그래서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찍어야 될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오늘 블로그에 올린 주제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기존의 사주 명리는 이제 길신과 이 흉신을 구분을 해서 이제 사주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첫 단추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 음양이 대등하다는 것을 이제 근본으로 하는 학문인데 이렇게 벌써 길신과 흉신을 이렇게 나눠 놓은 상태에서 이건 좋은 글자고 이건 나쁜 글자다.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모순인 거죠. 이 음양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고 그 블로그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글을 쓰는 게 그러니까 그 정관 이 길신 중에 길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좋은 글자로 정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 그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썼고 유튜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기득권들이 이 정관과 정인이라는 그 이제 양반 그런 신분 질서가 있었잖아요. 신분 제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관의 관점에서 이 사주팔자 해석을 바라봤을 때는 이것을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부술 수 있는 이런 상관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는 거죠. 이 정관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에는 이 상관과 이제 편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정관이나 정인,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이 관점이 중심이 되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과 이제 편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주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무엇이 좋은 글자, 무엇이 나쁜 글자, 뭐 길신과 흉신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니, 정관이라는 게 있고 상관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글자만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관은 사회적 규범 그리고 기존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의 이면에는 이제 융통성이 없다, 좀 답답하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정관이 나쁜 작용, 좋은 작용 이게 다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관도 뭐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기존의 뭐 썩은 조직을 혁명을 일으켜서 없애고 새로운 질서와 규율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소 예의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설수나 상관에 대한 안 좋은 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자가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글자에는 모든 양면성이 있는 거죠. 글자의 해석에는. 정관과 상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극을 할 때, 생을 할 때, 특히 이제 극을 할 때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수국화. 수는 화를 극한다. 물은 불을 끈다. 이런 논리가
사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가 화를 끄는 게 아니겠죠. 이 말에는 앞에 어떤 것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 강한 세력의 수가 화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이컵 정도의 물의 양으로 활활 타오르는 장작의 불을 끌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순간적으로 불이 더 확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수극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가 화를 갑자기 이렇게 더 이렇게 타게끔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력이죠, 세력. 이제 사주에서 기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관이 정관을 치면은 상관 경관한다고 나쁘다, 뭐 위화백단 이러는데 그게 세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상관이 세력이 더 강해요. 정관보다. 그러면은 그 상관의 행위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나 직장에서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총대 맨다고 이제 나서서 막 상관적 행위를 하죠. 그럼 이게 구설수가 되는 거고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직장인과 조직에서 그 상관적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주변에서 그 상관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행위를 하면 저희는 그 사람을 보고 혁명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떤 것이 달랐냐? 그 세력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력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서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친다라고 하죠. 그게 상관의 부정적 해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비효율을 효율로 바꾸고 이런 상관의 그런 큰 장점, 그런 게 다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력. 이 세력과 기세가 강해야 그 글자가 어떤 그런 작용을 했을 때 합당한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수가 화를 극하고 상관이 정관을 극해서 나쁘게 본다. 그러니까 상관 경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제가 이제 최근에 블로그에 오늘도 썼고 어제도 썼지만 이 해석도 막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나쁘게 보죠. 근데 그 기준이 예전 고서의 그 시대적 배경, 시대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막 길신 중에 길신으로 보니까 근데 그것을 세력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똑같이 예전의 기준으로 이거를 본다는 게 어느 정도 좀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사주 예시도 가져왔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뭐, 자평진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정관이 있고, 여기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이 지금 정관을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봤잖아요. 이런 걸 되게 안 좋게 본 거예요. 왜냐면 정관이라는 길신이 있는데 이 상관이 이 흉신이 이걸 부수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정관이 기득권이니까 그게 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에 또 고서에 나오면은 이 상관이 좋은 작용을 하려면 재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재성. 옛날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상관생재 재생관을 해서 결국에는 이 정관을 지키고 이 정관을 더 강하게 이 글자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재성을 왜 넣어가지고. 그래서 상관이 재성을 보면 좋다. 관성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뭐 되게 많죠. 이걸 이제 막 상관이 재를 쓴다고 해서 막 뭐 상관용재 막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아마 영상에서 찍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태어나니까 주어진 거죠. 이 나만의 고유한 바코드가. 그냥 이 사람의 고유성이자 특수성일 뿐이에요. 이게 뭐 상관이 어떻고 정관이 어떻고 뭐 그런 좋고 나쁨의 이제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이 팔자의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확인을 하고 지금 이 팔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밖에 계절이죠. 계절. 자연의 법칙. 누구나 이제 사람은 그 사계절을 맞이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지금 그 계절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계절에 맞는 글자를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상관이 있고 정관이 있죠. 근데 저의 영상을 보고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기존대로 하면 이게 정관격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 사화에서는 병화와 개수와 무토가 강한 거죠.
왜냐면 정화와 병화는 음양의 관계에 있고 음양이라는 거는 대등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화와 정화가 뭐 사오미가 와서 화가 강해진다. 이런 게 다 그냥 단순한 오행적 접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주를 양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양 중심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나무가 봄에만 있나요? 근데 지금 기존의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는 그 인묘진이라는 봄에 막 아름답게 활짝 만개하는 그 벚꽃이 가장 좋은 팔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묘진의 간목을 되게 좋은 거라고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목 중에는. 그러니까 그 목도 뭐 생목과 사목을 막 구분하고 그게 다 오행적 접근이죠. 오행적 접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음양을 구별하지 않는 그냥 양만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양 중심의 해석을. 그래서 이 4월이라는 계절에는 병화와 정화와 정화가 아니죠. 병화와 무토와 개수를 활발하게 쓰죠. 그러니까 지금 천간에 보시면 여기 개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왜 수가 어떻게 수국화 아니냐? 어떻게 4월에 개수를 잘 쓰냐?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죠. 기존에 이제 명리학을 보신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근데 이게 이제 이 개수는 임수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임수가 강해지면 개수는 약해져야 되고 개수가 강해지면 임수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둘이 음양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임이 강해지면 개가 약해지고 임이 약해지면 개가 다시 강해지는 그런 음양의 시소 같은 운동을 하는 거죠, 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자축에서 물이 강해진다. 그건 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임수. 양. 그러면은 해자축에서 개수는 당연히 음의 관계에 있으니까 약해져야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수 같은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름에 선로에 이제 뜨거운 그 기찻길에 아지랑이나 수증기 그리고 저희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에서 이 개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막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거는 자연의 그냥 표면적인 그런 그냥 오행적 접근에 의해서 생긴 사고지. 모든 게 다 음양의 관계에 있고 위치에 있는데 다만 양은 눈에 잘 띄고 잘 보이고 우리가 금방 사고를 하는데 음은 항상 잘 보이지도 않고 사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저희는 사주 명리를 양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결국에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거는 이 4월에서 강한 글자는 개수죠, 개수.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상관격. 그러니까 완전 사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 4월에서 이거 화라고 이걸 정관격으로 잡으면 완전 정관격과 상관격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정관적인 생각도 있고 이런 상관적인 생각도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4월에서 가장 힘이 강한 거는 상관격, 그러니까 상관이 강한 거예요, 상관. 그러니까 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관적인 생각도 있고 이런 상관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제 상관적인 기질이 더 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결국엔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밖에 외부 환경이죠. 계절. 이 계절이 지금 이제 이분은 갑인대운이에요. 갑인대운. 갑인대운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봄이죠, 봄. 이 밖에 봄이 온 거예요. 이 사주 팔자가 어떻든 간에 밖에 봄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봄의 계절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봄이 왔는데 뭐 가을이나 겨울에 행동을 하면 이 팔자가 탈이 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봄에는 뭐 셔츠를 입고 이제 벚꽃을 보러 가고 막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봄에 가장 잘 쓰는 글자는 간목과 신금이죠, 신금. 간목과 신금. 이 글자, 편제죠, 편제. 간목이 이분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런 편제를 쓰고, 뭐 편제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신금을 쓰는 거죠. 이분 입장에는 겁제죠, 겁제. 근데 저희가 이제 겁제는 웬만하면 용을 하진 않죠.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절에서 가장 잘 쓰는 건 편제다. 근데 여기 보면 애초에 상관적 기질이 있으니까 편제가 와서 이 관을 이렇게 해주면은 뭐 또 기존 사주대로 해석을 하면 좋다고는 해석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계절에는 이 갑인이라는 봄의 계절에는 이 사람이 가장 써야 되는 글자는 간목이다, 간목. 이 글자를 가장 활발하게 잘 쓴다. 이제 이거를 저희는 기준으로 잡고 이 상담자의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성이 강해지니까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인성을 쓰기는 좀 어렵겠죠. 이 시소의 운동을 하니까 간목은 편제예요. 근데 인성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재성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인묘진에, 이 원국에서 인묘진에 뭘 써야 될까요? 이 상관을 써야 될까요? 이 정관을 써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 상관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개수는 사오미에서 절정을 이루고 사오미의 전 단계인 봄에서 생육대가 되잖아요. 12운성으로. 그러니까 이 개수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인묘진에서 계속. 이게 막 목생화하고 뭐 수생목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절에 맞는 지지와 천간은 구별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상관과 정관을 물어본다. 이 갑인대운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 상관을 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막 목생화, 뭐 무슨 지지에 있는 글자가 이 천간에 있는 글자를 생을 하고 극을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물론 반대로 천간에 있는 글자가 이제 생을 하고 극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처음부터 다시 올릴 건데, 오늘은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조금 약간 말이 좀 이렇게 질서가 없었는데, 다음에는 다시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